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온님이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요즘 봄꽃이 보기가 참 좋아요. 우리 정치도 아름다운 봄이 올까요? 그런데 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매일 오셔야지. 네,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뉴스 보기 싫다거나 아니면 우리 목소리가 듣기 싫다거나 그건 아니겠죠? 사정이 있으셨겠죠? 네. 네, 우리 정치에도 아름다운 봄이 올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런 물음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아침마다. 네, 답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정치는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벚꽃만큼 화사한 정치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걸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 다 국민이 해야 되는 건가요? 힘들다. 어쩔 수 없죠. 네. 네, 김윤경 님이 나라는 너무 어수선하지만 꽃이 아주 예쁘게 만개하고 있습니다. 촌철님들 우리 힘들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시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현수님이었나? 더마카는 언제까지 더마카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영원히 더마카입니다. 그렇죠. 요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해드렸고 빌메니아님이 오호 JB 가죽 잠바. 아니, 남들 다 입고 다니는 가죽 잠바인데 왜 그러세요? 이게 JB한테 되게 잘 어울리신다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317님 오늘 방송 출연자도 엑기스네요. 권한대행도 곧 대통령 후보 나올 것 같던데요 JB라고 해주셨는데 동아일보 보도였나요? 출마하게 되면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요. 뭐 국민의힘에 지금 그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음 주 초가 뭐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0808님 답답한 요즘 JB 덕분에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질의문답 해주시는 프로 애청합니다. 라고 오늘 왜 이렇게 칭찬들이 많이 쏟아질까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다들 아시죠? 널리 소문 많이 내주시고 저희 02 번호 뜨면 잘 받아주십시오. 따뜻한 커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돌아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또 하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그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도 곁들였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서 주목할 점은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부분인데요.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뭘지를 좀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가 회동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안가 회동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인지 이걸 지금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뭘까요? 출근하는 박성재 장관에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우리 삼성과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거는 계엄이 끝났는데 네. 네. 그 맨 뒤에 그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라고 어떤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자, 마찬가지인데요. 박성재 장관의 주장이 혹여라도 계엄이 끝났는데 그거를 뭐하러 캐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말한 거라면 부적절합니다. 또는 계엄이 끝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주장이라면 그건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속 시원하게 뭐를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라는 뭐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다시는 꿈도 못 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청동 안가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안가회동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도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란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짚겠습니다. 어떤 거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가 됐는데요. 전자배당 결과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정족수가 재판관 5명이라고 하고요. 판단까지 빠르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당연히 촉각이 곤두서게 되는 건데 이거 말고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한데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을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주인공이 바로 마은혁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은혁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걸 보고 그러면 그 판단에 그 심경이 그대로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간조선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한덕수 재판관 지명, 주심 맡은 마은혁, 운명의 장난? 이렇게 뽑았던데 토토로님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틀어드렸던 박성재 장관의 말, 삼청동 안가회동 관련해서 네. 계엄선포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계엄을 끝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기자가 얘기하죠.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요. 제갈 장량 조조님이 기자가 정답을 얘기하네요. 후라고 보내주셨고 오신님은 아직 형사재판도 안 끝났는데 끝나기는 뭐가 끝났나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면 내란 수사 지휘를 하는 건가요?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하고 밖에 뭐 있습니까? 그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규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총장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감나라 대추나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만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여지는 더 없다. 원칙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 지켜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하루에만 2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전한길 씨인데요. 2사람 모두 9일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철우 지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가 막판에 기각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뒤바뀐 것 같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대통령을 하며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라고 전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시더라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입춘대길님이 사람의 충성 안 한다면서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이런 모습 주목할 점이 있습니까? 뭐 토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술을 한 잔도 안 한다란 말이 참 의외였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매일 저녁에 식사했다면서요. 한남동 관자에서. 맞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 직원 불러다가 조리시켰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약자를 한 잔도 안 하신 겁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사람이 충성심을 강조했다는 것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율 배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건 더 얘기 안 할 거고요. 호수의 달그림자는 안 좋아하면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또 중시하네요. 취향이 뭘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왜 자꾸 만나는 겁니까? 저도 궁금해요. 아니 지금까지 만난 사람만 해도 국민의힘의 쌍권 만났었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만났죠. 윤상현 의원 만났죠. 이철우 지사 만났죠. 전한길 씨까지 만났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매일 저녁에 식사하다시피 했다고. 지금 공개 안 된 사람들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뭐 사저 정치 앞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래형이 있는데 이 미래형이 아니다. 이건 현재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메시지 정치도 지금 진행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격이 뭡니까? 노골적인 선거 개입 아닙니까? 애당초 우려했던 것이 벌써 현실화돼 버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도 하나 있는데요. 이철우 지사 이미 출마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 선언한다면서요. 오늘 한대요. 그러면 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에 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격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득표가 얼마가 나올까요? 경선 성적표가?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오,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른바 윤석열 후광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네,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평가는 좀 야박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면 국민의힘은 더 망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후광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름님이 충성심만 보고 사람을 뽑으니 주위에 간신배만 남아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이시죠.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지민러브님 술 안 먹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씁쓸합니다. 알권리님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좀 이거는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4일 날 헌재가 그렇게 파면함으로써 민간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관저에서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요. 네. 그거는 다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지금 민간인이 대통령실 조리 직원들을 동원을 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업무가 아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경호와 경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리 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좀 철저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세금 내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다가 지금 조리해라. 우리 식사해야 되니까. 만찬해야 되니까. 그 심사는 도대체 뭘까요? 아나무인입니까? 무신경입니까? 무감증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가서 막 만났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괜찮은 건지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중앙선관위가 어제 언론을 상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의원과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한 2명의 변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언론 상대였는데. 자, 이 참석한 2명의 변호사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함을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고 밝히니까 이 변호사는 CCTV를 멈추고 조작할 수 있다. CCTV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맞는 키를 등록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지문인식도 전자 조작하면 다 뚫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한 장면, 웃음이 터져 나온 장면에서 저는 평가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말 섞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헌재의 이런 판단을 귓등으로도 안 돕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없다님. 은행에 돈은 어떻게 맡긴대요? 탑대장님.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그러면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셨고 네. 이름 있는 별님도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 시스템을 증명해줘야 하나요?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고요. 내 생각님은 와, 세상 저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증명의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약간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증명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나 성립되는 것이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 증명이 약발이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낮에만 해도 한 200명 넘게 서명했다고 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400명 정도 서명했다도 이렇게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의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은 대통령 신임을 등에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제 전해드렸죠. 경호처가 한덕수 대행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가로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 3부장의 해임 징계를 제청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보면 폭발 일보 직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언론에 알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고 네. 알렸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 됐는데, 자, 이에 앞서서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호할 전직 대통령 경호부와 차기 대통령 경호팀을 편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이것에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자기가 차기 대통령 경호팀을 편성을 합니까? 왜? 네? 지금 경호처장 대행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계속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해도 경호처는 자기 손에 쥐고 주무르겠다 이런 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조직을 떠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경호처 조직 개편을 주도해서 계속 주무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참 오늘만 사는 것 같다. 왜요? 어차피 6월 3일이 되면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가장 먼저 정비가 이루어질 대상이 바로 어디냐면 경호처예요. 이건 경호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없었어도 가장 먼저 경호처부터 일단 그 정리를 하고 대통령 경호가 이제 바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훈 차장은 그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내지 차장에서 처장으로 승진될 거라고 혹시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서 그러면 차기 대통령 경호팀을 내가 꾸릴게. 그러면 그때 말 갈아타겠다는 뜻입니까 혹시? 차기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입니까? 근데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걸 기대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만 사는 것 같다. 내일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칙상으로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이 추레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라. 한번 보세요. 경호 3부장 해임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왜 반발하겠습니까? 거기 경호 3부장의 그러니까 체포 저지 지시에 반발한 것에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뒷모습이 조금이라도 그나마 깔끔하려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라. 그게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된 구속영장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도 법원이 기각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기각을 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경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직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 참작 요인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내지 줄어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님이 그냥 저 정도 연판장 상황이면
혼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게 깔끔한 거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